생채식을 하는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단백질은 어떻게 하시나요? 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종교보다 더한 신념으로 자리 잡은 단백질 신화를 팍팍 날려줄 읽기 쉬운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사이먼 북스에서 나온 가스 데이비스의 비만의 종말입니다. 가스 데이비스는 비만 수술 전문 의사이자 자신도 비만이고 만성질환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자신도 제대로 치료할 수 없으면서 환자를 비만 수술하는 것이 양심에 찔려서 양심 고백을 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의사의 경험이 살아있어서 더 깊은 울림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자랄 때 단백질은 꼭 먹어야 된다. 우유, 쇠고기는 꼭 먹어야 된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은 먹어야 된다. 이런 단백질 신화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식물식을 하는 사람들도 단백질을 챙겨 먹기에 바쁩니다. 콩이나 두부 등 식물성 단백질을 챙겨 먹기도 하고 운동하시는 분은 단백질 쉐이크를 챙겨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듯이 그리고 다른 책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단백질은 우리에게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가장 많이 자라게 하는 아기가 먹는 모유에도 단백질이 7%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단백질이 필요한 시기에 7%면 충분하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먹는 현미에도 단백질이 8%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단백질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몸이 산성화돼서 병들게 됩니다. 생채식을 해도 단백질을 따로 챙겨 먹지 않아도 이렇게 멀쩡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모든 과일, 채소, 곡류에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칼로리만 섭취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가스 데이비스도 단백질 결핍 환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왜 단백질은 충분히 먹어야 한다는 단백질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이유는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라는 의미에서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육류업계, 식품업계가 배후에 있는 이상 단백질 신화의 통념을 깨트리는 것은 달걀로 바위치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육류업계, 식품업계, 제약업계가 광고주로 든든히 자리 잡고 있는 미디어에서 단백질에 관한 진실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누가 밥줄이 끊기는 일을 자처하면서 진실을 알릴 수 있을까요? 저 같은 비전문가가 제 경험을 말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전문가의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저의 이야기보다 책을 추천합니다. 직접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쓴 의사가 겪은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읽고 미디어에 대한 환영, 단백질 신화에 대한 통념, 의사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팍팍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단백질이 현대에는 심장병, 고혈압, 당뇨, 암, 비만, 골다공증을 만드는 원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추천한 콜린 캠벨의 무엇을 먹을 것인가 책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은 암의 스위치를 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곡류 식품업계의 지원을 받지 않은 연구를 찾아서 저자가 직접 공부해 나가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리고 직접 환자들과 자신에게 실험을 하기도 했고요. 단백질이 많은 육류에는 지방도 많습니다. 이 과도한 단백질과 지방이 우리를 아프고 병들게 합니다. 육류, 생선, 우유, 달걀 등 동물성 식품에는 우리 장 속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중금속 독성 물질들을 쓸어버리는 섬유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없습니다.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항산화 물질도
하나도 없습니다. 식물성 식품에는 하나도 없는 콜레스테롤은 많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은 없고 오히려 혈관 질환을 유발시키는 콜레스테롤과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육류를 위주로 하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이 책에서도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살이 빠질지라도 6개월쯤 되면 몸에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마 몸으로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다가 자연식물식으로 넘어와서 안정적인 식생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 블로그와 유튜브를 보시고 식생활을 바꾸셔서 약도 끊고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치료하신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 댓글들을 볼 때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정말 실천하시는 분은 이렇게 삶이 완전히 달라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제 주위에도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하는데 옆에서 아무리 말해봤자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경험하고 깨닫고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배워야만 스스로 어디로 갈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좀 안타깝지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비를 많이 쓰고 비만 환자가 가장 많고 만성질환자도 가장 많은 미국의 식생활을 마치 영양학의 표본인 양 우리들은 따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의료비를 쓰고도 그렇게 많은 의약품을 개발하고도 그렇게 많은 수술을 하고도 여전히 암,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평생 약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가스 데이비스도 비만이었고 만성질환이었지만 스스로 공부하여 찾은 결론이 자연식물식이었습니다. 자연식물식을 하면서 비만, 고혈압, 위경련, 지방간,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 그가 가진 여러 가지 질병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넘치는 생생한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어서 마라톤을 뛰고 철인 3종 경기까지 도전해서 성공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고 제가 공감이 가서 팍팍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서 유튜브에서 마구 춤을 추지 않습니까? 직접 해보시면 압니다. 생생한 에너지가 넘치면 저절로 몸이 움직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결론은 항상 제가 말했던 결론과 동일합니다. 무슨 특별한 성분에 현혹되지 말고 자연식품을 먹어라. 자연이 거스르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비만에서도 벗어나고 만성질환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살이 자꾸 쪄서 걱정된다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때문에 걱정되신다면, 특별한 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 늘 피로하고 피곤하시다면, 단백질을 꼭 챙겨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또 식물식 초기라 무엇을 챙겨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이 책은 바로 행동할 수 있는 동기와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편견과 고정관념을 팍팍 깨질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든 분에게 새로운 삶을 전해줄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덜 아프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마음을 담아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질병들로 병원에 다니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나 건강하시고 싶은 분은 다큐 What the Health를 추천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의사 가스 데이비스가 출연하기도 합니다. 식물식만으로도 체력에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드시는 분은 다큐 The Game Changers 추천합니다. 식물식을 하는 운동선수들이 식물식 전보다 체력이 훨씬 좋아지고 더 나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 의뢰 여기저기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로하고 힘이 없고 지치고 눕고 싶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식습관일 수도 있고 생활 습관일 수도 있고 운동 부족일 수도 있고 햇볕을 덜 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잡으면 훨씬 더 생생하고 활기차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더욱 생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